노션이 일상이 되는 곳, 생활 노션. 9to6 플래너 2026 버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기존에 제가 해왔던 노션 강의랑은 조금 결이 다른 강의여가지고 좀 더 편하게 할 거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계획 세우는 거 사용법은 잘 못하실 분도 많아가지고 좀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실습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한 번만 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플래너는 이따가 시연 직전에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니언트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지니언트고요. 노션 공식 앰베서더입니다. 저는 생활 노션 운영자고요. 이게 유튜브 채널이랑 네이버 카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하는 직장인의 정리법 올해 낸 책이 있죠. 이거의 저자고요. 그리고 인프런이라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프로그래밍 수업 듣는 그런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데 거기서 수강생 3.9천 명, 거의 4천 명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지는 따로 안 했지만 지금 현재 한국 노션 사용자 카페 매니저에 등극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제가 소개글을 또 쓸 건데 여기 시리얼님이 운영자 하시거든요. 거기서 제가 매니저 달라고 쫄라가지고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및 기관 강의 다수 진행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제가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IT 시스템 엔지니어고요. 과장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징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항상 소규모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몇 명 데리고 관리하는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차 직장인이고요. 저희가 내년 되면 이제 11년 차죠. 일을 진짜 오래 하긴 했다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뭔가를 꾸준히 해본 게 그 학창 시절 공부 말고는 없는데 회사를 이렇게 같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래 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거는 SCM 시스템 분석 설계인데 이것도 10년 가까이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개발 언어는 오라클 SQL과 C#, 자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파이썬도 조금 해봤고 R도 조금 해봤고 해봤는데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거는 SQL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분석 설계나 쿼리 짜고 프로시저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출석 체크도 할 겸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션 로드맵 2025 다들 보셨습니까? 네, 제가 그 책 쓰고 나서 한번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했던 건데 여러분이 이게 제가 노션에 기능이 많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션의 기능에는 레벨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려면 여기 아래부터 레벨 4까지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제대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레벨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한번 남겨보실래요? 지니언트, 닉네임이랑 레벨 이렇게 한번 남겨주세요. 채팅방에 닉네임이랑 레벨. 온다트님 자신있게 레벨 9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실만 하죠. 온다트님도 노션 되게 잘 쓰시거든요. 상현님 레벨 6, 오리언님 레벨 3, 윤아재님 레벨 7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레벨 1에서 4 사이이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 플래너가 레벨 6 정도는 돼야 좀 원활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노션 또 조금 알려드리면서 핵심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6이랑 7 정도 되시는 분들 많죠. 지금 녹스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6, 7 사이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녹스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제가 DSLR 만들면서 5에서 6 사이 거를 엄청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제 소개도 할 겸 이제 저에게 노션이랑 어떤 것인가, 노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노션이란 애니메이션을 봐야 됩니다. 이거. 워크, 라이프, 머니. 제가 이제 인생을 1과 3 그리고 돈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 노션 위에서 얘네들을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99%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노션이라는 거는 거의 인생의 모든 기록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노션에서 다 하고 있고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의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커피챗을 했죠. 제가 그 생활 노션 멤버분들 몇 분 모시고 이제 공덕에서 커피챗을 했는데 그때 자기소개를 그냥 하지 않고 내 노션을 켜놓고 자기소개하기 이걸 했어요.
내 노션을 켜놓고 공지들 따로 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한번 재밌을 것 같다고 해봤거든요. 근데 와 사람들이 찾아오신 분들이 노션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쓰시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노션에 이분들의 인생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 고민들,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관심사들 이게 노션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이 노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거의 모든 기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도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부끄러워하실 일이 없죠. 정말 잘 쓰고 계시던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퍼플리님, 하남님, 그리고 바다별님, 그리고 포토맨님 오셨었죠. 네, 오셔가지고 했습니다. 그 후기도 있으니까 카페에서 한번 보세요. 재밌었습니다. 자, 제 노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노션에서 이제 주로 관리하는 것들은 이제 업무나 이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데이터베이스 개발하는 뭐 예시들, 최근에 서버 옮긴다고 뭐 검토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SCM 관련된 지식들 이런 거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션 또 하나의 지식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전자책이었는데 얘가 목차가 생기고 책 목차가 돼가지고 실제로 책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식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업무도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이게 프로세스도를 그린 겁니다. 저희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흐르는지. 그래서 ERP로부터 데이터 쫙 받아가지고 얘를 어떻게 집계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고 있다. 이런 로직들을 정리를 잘 해놨고 이런 식으로 노션을 쓰고 있고요. 일정 관리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게 저의 노션 캘린더인데 여기에 모든 일정이 거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도 한번 볼 건데 월별 캘린더 그리고 우선순위별로 한번 보고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노션 캘린더 쓰고 최근에는 노션 AI 써가지고 일정 만들고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력 관리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노션에 최대한 많이 적어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몰랐는데 그냥 단순히 일기를 좀 넘어서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쌓이면 이슈 아카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다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끝날 쯤에 지금 시기에 한 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하는데 그때도 이런 이력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기억보다 강한 기록이라 적어놨는데 이게 진짜 맞는 게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회사 업무라는 게 항상 바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최소 월별로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 연말에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노션에 이거를 좀 꾸준히 적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차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쭉 적어놓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저에게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 거의 3분의 1을 회사에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세상에 남긴다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공유, 이렇게 뭐 노션 정보를 드리거나 뭐 템플릿 같은 거 만들어 드릴 때 다 노션으로 하고 있고요. 뭐 단축키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 정리한 거, 그리고 사용법 매뉴얼 같은 것들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계부를 거진 한 5년 넘게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아날로그로 쓴 걸로 따지면 10년 가까이 썼습니다. 그거를 이제 노션으로 다 옮겨가지고 요즘은 노션에 완벽하게 쓰고 있고요. 자산 부채도 열심히 기록해가지고 순자산 얼마인지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또 이어져 있는 인생 계획 시스템, 요런 저의 비전 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종종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어떤 연간 계획이라고 해야 되죠. 이걸 이제 비전 로드맵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비전 로드맵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써가면서 지금 요새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든 거냐면 여기 2023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 2023년 11월쯤에 쓴 노션으로 만든 비전 로드맵입니다.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 퇴사 준비생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아래에 유튜버 구독자 1000명을 넘겨보자 이런 목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장 진급하는 거랑 노션 앰베서더가 돼야겠다 라고 지금 적어놨죠. 이거 적으면서 그냥 신청서를 바로 냈습니다. 제가 이날 컨설턴트도 같이 냈어요. 근데 앰베서더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2025년 거 보면 여기에 종이책을 출판한다라고 그냥 적어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퇴사 준비생도 있죠. 퇴사 원래 올해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왜 잘 안 됐냐면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 좀 더 잘 되면 다음에 해보려고 지금 미뤄놨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 있는 얘네들이 별 생각 없이 적었던 건데 신기하게도 요 그냥 단순히 적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엠베서더가 됐고요. 요것도 그냥 출판한다고 그냥 적어 놨기만 했는데 6월달에 갑자기 책 집필을 해보자고 제안이 와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요거를 위해서 뭔가 쌓아둔 거는 많지만 직접적인 노력은 안 했거든요. 꼭 내가 출판을 해야겠어라고 해서 24년, 25년 막 그렇게 준비했던 게 아닌데 단순히 요거를 적어 놓은 것만으로도 뭔가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자기계발 책들을 보면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목표를 적으면 달성이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완전히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완전히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생 플래너, 제가 인생 플래너를, 9 to 6 플래너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물론 저도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성공하는 길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도 뭔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길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시스템, 여기 주차별로. 이거 요즘은 저는 잘 안 쓰는데, 2024년도에는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목표 적고, 그 다음에 실적 적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가계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주제별로, 주별로 어떻게 했는지 막 적어 놓은 게 보이시죠? 글자로 그냥 막 썼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시간 가계부라서, 시간별로 이렇게 분류하고, 업무 뭐 있는지 넣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 분류 집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죠. 그 다음에 루틴 기록 시스템, 요거는 요즘 건데 주차별로 유산소, 근력, 코어 운동 이런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수영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수영 한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인데 정말 춥지만 이 저병, 평영, 자유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9시, 10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갔다 와가지고 밥 먹고 수영 갔다 오면 바로 잘 시간이어가지고 요새 생활 노션에 진척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말에 하려고 이 라이브 일정도 지금 주말에 잡고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노션은 이렇고 보시면 제 노션에 거의 모든 기록이 다 있는 걸로 보이시죠? 네, 거의 모든 기록을 다 노션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노션주의자입니다. 노션주의자입니다. 노션의 모든 걸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약간 몇 번 그 용어를 밀었는데 잘 안 통하더라고요. 시장에 잘 안 통해가지고 요새는 잘 안 쓰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이 노션은 노션주의자의 노션입니다. 엑셀도 잘 안 쓰고 다른 툴들 이런 거 최대한 안 쓰고 노션 중심으로 기록하고 계획하고 이력 남기는 이런 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 to 6 플래너 2026 요걸로 이제 세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9 to 6 플래너 2026 이게 재작년에 만들었던 영상의 앞부분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제 플래너는 이런 분은 안 쓰셔도 좋습니다. 이미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 분. 사실 도구를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계획을 이미 잘 세우고 있으신 분은 약간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랜 기간 사용하던 플래너가 있다. 예를 들면 3P 바인더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을 이미 짜고 있던 그런 습관이나 루틴이 이미 돼 있는 분들은 안 쓰셔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이미 내재화되어 있으실 거라서 도구가 달라지면 좀 표현 방법이 달라지고 편리해지는 거 이외에 어떤 가치가 좀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플래너 오래 사용하던 게 있으면 거기로 계획을 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노션을 좀 잘 배워서 노션으로 뭔가 다 하고 싶다 하시면 또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내 인생이 만족스럽다. 이런 분도 사실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9 to 6 플래너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인생에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은 사실 나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분께는 어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제가 직장인으로서 진짜 한 3년 차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 일을 하는데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예, 그런 날들이 반복되니까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느낌이다. 요것도 제가 이제 초반에 플래너 제도를 안 쓸 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노를 젓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표류하는 느낌. 그런 분께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거. 도구가 없으신 분. 이게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좀 반쪽짜리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얘를 손으로 이렇게 쓰거나 어딘가에 기록해두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리마인드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 도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9 to 6 플래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인생에 6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일과 삶과 돈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좀 뭐라고 해야 서브라고 해야 되나? 서브 영역으로 관계, 멘탈, 건강 이렇게 이제 영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전략적으로 정복해 나가는 게 저희 30대, 40대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복하고 나면 좀 노후가 더 재밌고 편안하고 나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영역들을 여러분 또한 정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6가지 영역을 정복하기 위한 플래너로 제가 9 to 6 플래너를 기획을 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한 이 핸들을 자신이 잡고 이렇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한다라는 의미로 9 to 6 플래너, 예,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 있고요. 자, 2024년도에 제가 공유 드렸을 때는 9 to 6 플래너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9 to 6 플래너 안쪽에 라이프 플래너라고 인생 관리하는, 인생 계획하는 플래너가 하나 있고, 그거에 프로젝트 관리하는 DSLR 전신인 이 데이터베이스 붙여놨고, 그 아래에 위클리 플래너랑 데일리 플래너, 그리고 일정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넣어놨죠. 제가 처음에는 이 구조화를 하느라고 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떤 걸 애를 썼냐면, 연간 계획에서, 인생 계획에서 연간 계획, 그리고 위클리에서 하루 계획까지 쭉 이어가는 거를 좀 목표로 뒀었거든요. 그래서 관계형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뭐 연동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넣었었는데, 사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고,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뉴얼을 할 때 좀 많이 바꿨습니다.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9 to 6 플래너 안에 라이프 플래너, 먼슬리 플래너, 데일리 플래너, 원신 플래너 이렇게 나눠놨고요. 요 데일리랑 위클리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 구조로 지금 구성을 해뒀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기록하는 단위만 다른 거고요. 그래서 9 to 6 플래너가 조금 더 간소해졌다, 미니멀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결도 거의 다 끊었습니다. 연결 다 끊었어요. 그래서 개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굳이 연결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요새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프로젝트 관리하는 부분들 있죠. 프로젝트 관리하는 부분들에 원래 자료, 데이터, 일정 로그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넣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DSLR로 따로 다 뺐습니다. 요거는 노션하는 직장인의 정리법 책에 지금 만드는 방법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거랑 따로 만드셔가지고 두 개를 별개로 운용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드려 봅니다. 제 플래너는 탑다운 방식의 인생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생 영역별 비전 보드를 먼저 만든 뒤에 그 영역에 5개년 비전 로드맵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쭉 적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연도 안에 월별 계획 한번 세워보고, 이거 좀 끊어지긴 했습니다. 이거 연도별이랑 월별은 끊어졌는데 하여튼 월별 계획을 따로 적게 되어 있고 실적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별로 시간이랑 루틴 기록하는 거랑 마지막으로 일별 원싱이랑 회고 넣을 수 있는 간단한 원싱 플래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수립하는 순서가 비전 보드부터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하나씩 세워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용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요거는 시간을 스스로 좀 가지시면서 하나씩 계획 수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이프 플래너부터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따가 시연도 따로 해드릴 건데 요런 게 있다라는 걸 보시는 용도로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6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일과 돈, 삶, 멘탈, 건강, 관계 이런 게 있고 이거가 이제 하나의 페이지죠. 이 페이지를 열면 안쪽에 이 정복 영역에 대한 이미지, 비전 보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내가 뭘 탈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탈환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다짐, 롤모델 이런 것들을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시면 나의 원하는 그 영역이 좀 더 구체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영역별로 비전 로드맵이라고 해서 연간 계획이랑 상세 계획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 로드맵은 이걸 그냥 수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여기 편집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먼슬리 플래너. 요거는 뭐냐면 상반기랑 하반기에 월별로 이런 식으로 계획이랑 세부 계획 실적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실적이 있죠, 실적. 그래서 월별로 계획 입력하고 다 된 거 실적 입력하고 할 수 있게 넣어놨어요. 여기는 지금 없죠. 비전 로드맵에 없는데 이건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약간 연간 계획이라는 게 너무 많이 틀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틀어지기도 하고 이게 로드맵이어서 실적이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사실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계획만 여기는 입력하게 해놨는데 필요하시면 속성 추가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썼으면 해서 그냥 실적을 뺀 겁니다. 자, 그래서 먼슬리 플래너인데 이것도 아주 간단한 템플릿이고요. 먼슬리 플래너 아래에는 일정 관리를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거 DSLR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간단한 일정 대시보드고요. 여기서는 월별 캘린더 일정 제가 공휴일은 크리스마스부터 해가지고 딱 넣어놨거든요. 그 공휴일에 대한 거랑 내 개인적인 업무적인 일정들 쭉 넣으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 위에는 투두 그리고 여기는 우선순위 판별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세 개는 전부 같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클리 플래너. 여기도 이번에도 버튼이 좀 많이 만들어졌는데, 저번 2024년 플래너보다는 조금 더 간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여기 페이지를 열면 이렇게 시간 가계부가 나옵니다. 이런 거를 시간 가계부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시간 타임박스라고도 부르는데, 시간 가계부, 타임박스, 뭐 이름은 어쨌든, 상관없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시간 분류를 할 수 있고, 뭘 했는지 상세하게 적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일주일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한 주 추가하기 하면 자동으로 양식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여기 시간도 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노션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2024년도에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주차만 만들면 알아서 시간이 00시부터 24시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전부 기록할 수 있는 한 판이 만들어지고요. 카페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8시부터 5시 것도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 활용하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런 거, 시간 기록할 수 있는 요런 거랑 아래쪽에 루틴 트래킹이 있습니다. 여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여기는 체크박스, 실적,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하게 돼 있는데, 얘는 V2는 실적 잔뜩, 그리고, 체크박스 잔뜩, 그리고 실적 잔뜩.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만 좀 다른 게 두 개 있거든요. 또 취향 따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일리 플래너. 이거는 뭐냐면, 위클리 플래너랑 사실 거진 컨셉이 똑같은데, 예전에 제가 2024년도에 이 플래너 올렸을 때, 푸딩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자신이 가진 모멘트 템플릿을 올려주시면서 9 to 6랑 결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웨더, 날씨,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연결해서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올해는 얘를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페이지, 투데이즈를 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쪽에 사진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루틴 입력하게 되어 있고 그냥 토픽 클릭해가지고 그날의 일기라든지 중요한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서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타임박스는 아까 보셨던 시간 가계부랑 똑같이 생겼고요. 네, 시간 집계 기능 뭐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뚜딩님한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제가 추구하는 그 플래너의 스타일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다소 미니멀하고
약간 무감정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좀 심플한 걸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뚜딩님이 약간 감성을 많이 더해주셔가지고, 요렇게도 또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짚어주셨어요. 혹시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궁금하시면 여기 카페에 있습니다. 제가 링크 줌에도 남겨놓고 채팅방에도 남겨놓을게요. 여기에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 혹시 쓰시는 분은 가서 좋아요와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뚜딩님이 오랜만에 보시고 기분이 또 좋아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예. 네. 이분이 제가 9 to 6 플래너를 혼자서 맨날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 거를 이렇게 붙이시는 걸 보면서 약간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아, 이거 같이 만들어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만의 활용법이 있다면 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연동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한번 추천해가지고 또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싱 플래너. 원싱 플래너는 조금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권장드리는 플래너인데, 원싱이라고 아십니까? 원싱?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 하나를 위해서 내가 연간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 월별로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 오늘 해야 될 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은 도미노를 밀어서 큰 도미노를 넘어뜨리자. 뭐 이런 주제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원싱이라는 책이. 그거를 혹시 하시는 분은 요것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하루에 해야 할 그 목표 달성 위해 해야 할 한 가지 목표를 여기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넣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최소한 해보는 겁니다. 그날. 그러면 목표 달성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안쪽에 요게 들어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선언문 같은 걸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한창 열심히 살 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읽었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이런 거 있죠. 읽어가면서 아, 오늘 또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 또 뭔가 최선을 다해봐야지. 이런 마인드셋 준비를 먼저 하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언 있죠. 여기에 나의 그 인생 철학 같은 거, 나의 선언 적어놓고 오른쪽에 그대로 따라 썼습니다. 이거 다는데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요거 적고 하루를 시작하면 약간 더 동기부여된 상태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조금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원싱 플래너까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일기 이런 것도 다 좋고요. 제가 준비한 플래너는 요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많은 걸 준비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건 거진 다 담았던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은 거진 다 담았고, 문제는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쓰냐겠죠? 어떻게 쓰냐겠죠? 네. 아, 좋습니다. 기대된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히 잘 쓰셔야 됩니다. 맞아요. 꾸준히 잘 쓰셔야 됩니다. 이게 기록이 할 게 또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쓰지 않으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꾸준히 잘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냐면 처음에 비전 보드랑 연간 로드맵, 월별 로드맵, 그 월별 계획까지는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쓰고 그리고 주별이랑 원싱 플래너를 매일매일 한번 써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그 약간 기관차처럼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갑니다. 조금 더 쉽게 편하게 갑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 플래너 자체는 상당히 저조차도 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예. 앞에 보여드렸던 이 노션 로드맵 여기인데 요거 제가 종종 보여드리죠. 여러분의 아마 노션 레벨이 한 요 정도 될 거라고 제가 감히 가늠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들이 여기에 레벨 1은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가셨을 건데 2, 3, 4 요거를 건너뛰고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공부하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고요. 이걸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뭔지 어떻게 다루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 보기가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고 속성은 잘 아시더라고요. 잘 아시고 관계형 조금 알고 수식 조금 알고 필터 정렬은 잘 아시고 예, 요런 여러분의 그 로드맵상의 노션 실력이 저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녹스나 이런 거에서 이
이 커리큘럼대로 다 했거든요. 이 책도 그렇고 다 이 커리큘럼대로 만들었습니다. 위를 레벨별로.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은 녹록지 않죠. 일단 냅다 쓰는 게 한국인의 특징이잖아요. 설명서 안 보고 쓰는 게. 저도 물론 그래 왔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제 플래너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지금 썼던 기능이. 요 정도. 레벨 1부터 6. 요거는 거의 기본으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각 플래너들의 구조화를 관경이라는 기능이랑 링크된 보기로 만들었고, 그리고 버튼으로 자동화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쓰시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상태다 보니까 잘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걱정을 좀 덜기 위해 제가 노션의 그 핵심 기능들을 한번 딱 정리를 하고 플래너 시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걸 잘 써야 돼서. 그래서 뭐 요것도 있죠. 로드맵. 제가 그 카페 그 생활노션 멤버 전용 그 원페이지 가이드 요것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 노션의 정말 핵심인 부분을 한 페이지로 다 정리한 겁니다. 무료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 혹시라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쓴 책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노션 강의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까지는 무료거든요. 그거 꼭 한번 공부해 보세요. 공부하시고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 좋죠? 네. 잘 듣고 있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녹스 멤버십. 이거는 약간의 커피 한 잔에 돈만 투자하면 그 DSLR도 이제 다 만들 수 있는데 요것도 추천을 합니다. 사실 시중에 지금 이 레벨 정도 다루는데 이 가격에 강의를 내는 게 사실 저조차 지금 탐탁치 않습니다. 요거를 멤버십을 이제 끝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걸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잘 씁니다. 이 플래너가. 자, 그래서 노션 페이지 핵심 기능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노션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실습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 개념을 좀 익힌다는 느낌으로 한번 봐주세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용법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 용어를 잘 모르셔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드북 보면서 제가 빠르게 한번 그 핵심 기능들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로션 레벨 1에서 4인 분들은 지금 집중 빡 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죠. 자, 핵심 기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션은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사이드바가 있고 오른쪽에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거 클릭할 때마다 지금 이거 녹스에 있는 강의 자료들이거든요. 자, 요게 이제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클릭할 때 오른쪽에 페이지가 열리고 있어요. 근데 요게 메뉴가 지금 다 안 보이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죠. 엑셀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메뉴가 다 있는데, 기능에 대한 메뉴가 다 있는데 노션이 안 보여서 사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슬래시 눌러가지고 여기서 기능을 찾아서 써야 됩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노션에는 계정이랑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가입할 수 있어요. 메일 가지고. 근데 그 계정 하나에는 워크스페이스라는 작업 공간이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제를 한다. 유료 결제를 한다고 하면 이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학교 이메일 계정이 살아있으면 교육용 요금제로 이메일 바꾸셔가지고 그 프로 요금제 무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워크스페이스는 다른 사람의 계정을 멤버로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공유 기능입니다. 공유 기능.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보시면 사이드바에 개인 페이지, 공유된 페이지 이런 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또 페이지가 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얘를 누르면 하위 페이지가 나오고요. 자, 페이지는 노션의 기본 문서이자 유일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제목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본문이 있습니다. 제목과 본문. 요 구조로 노션의 모든 문서들이 움직여요. 제목과 본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블록은 뭐냐? 지금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한 게, 이게 다 블록입니다. 여기도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얘네들이 다 블록이에요. 그래서 이 블록 단위로 본문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노션의 본문을 채우는 모든 요소를 다 블록이라고 부르는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드래그를 할 수 있습니다. 글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스타일링 기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굵게, 기울임, 밑줄 이런 간단한 꾸미기 기능이 있고요. 자, 요렇게 블록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 블록이 상당히 불편하죠. 원래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 없이 그냥 쭉 쓸 수 있었는데 노션은 블록을 만들고 블록 안쪽에 글을 넣어서 구성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좀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요새 UI들, 그러니까 문서 작업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도록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유와 게시 기능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페이지.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노션을 쓰는데, 단순히 이렇게 페이지를, 페이지 안쪽에 다른 페이지를 넣어서, 본문에 다른 페이지를 넣어서 관리를 하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는 페이지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페이지를 관리하는 기능. 단순히 표가 아니라 요 데이터베이스 안쪽에 페이지를 넣어두고 그 페이지를 요런 다양한 형태로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기능입니다. 제가 노션 강의를 처음 하는 시점에는 이걸 추천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데이터베이스는 필수입니다. 필수. 노션을 쓰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이 한 줄이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의 각 정보들 얘네들을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속성이라는 거는 페이지의 하위 정보고요. 얘를 이제 열면 이렇게 열리는데 그 페이지 안쪽에 이렇게 이 속성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영업 자료 예전에 한번 썼던 자료인데 자, 여기에 나오는 얘네들이 그냥 단순히 표가 아니고요. 이 한 줄, 이게 다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면 여기에 한 줄에 해당하는 그 페이지가 열리고 본문의 내용도 있고요. 아까 옆에서 봤던 이런 속성 정보들이 여기에 안쪽에 다 보이게 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한 줄 한 줄이 전부 페이지라는 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노션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템플릿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필터 기능도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 이 와이파이 모양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모양. 약간. 이거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필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클릭을 해서 원하는 페이지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조그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있을 때 이 필터가 안 보이거든요. 클릭하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만든 페이지가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플래너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이 필터로 확인해서 한번 조건을 빼보십시오. 그러면 그 원하시는 페이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이 보기는 페이지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 보기가 프로그래밍 용어로 이제 뷰라고 하는 걸 직역해와서 그냥 보기인데, 우리가 뭔가 시장을 보는 뷰라고 했던 그 뷰와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페이지를 어떤 형태로, 어떤 조건으로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드 보기, 리스트 보기, 캘린더 보기, 이런 다양한 보기들이 있고요. 9to6 플래너에 그 보이는 모양들은 다 데이터베이스 원본이 있고, 그거를 이런 보기들을 통해서 구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모두 같은 페이지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여기 페이지가 캘린더 보기에서도 보이거든요. 캘린더 보기에서 날짜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거를 오늘 날짜로 이제 12월 7일로 하면 캘린더 보기 보면 여기 나오는 거 이거 있죠. 이게 캘린더 모양이라서 일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클릭하면 페이지가 열려요. 페이지. 이 페이지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페이지랑 똑같은 겁니다. 자, 보기라는 거는 페이지를 보는 관점.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것들은 다 페이지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카드, 갤러리, 타임라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이는 거는 페이지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링크된 북인데 이것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업자료 DB에 앞에 화살표가 얘는 없고 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그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그 관점, 보기를 다른 곳에서도 만들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링크된 보기, 연결된 보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른 걸 찾아보면 요런 게 다릅니다. 요거 뭐냐면 링크된 보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목 수정 불가. 왜냐하면 얘는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원본에 있는 페이지를 여기에 그냥 보여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목 수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기의 기능은 독립적이에요. 이거는 보기의 이름이 지금 숨겨져 있는데 요거 보기의 이름들이거든요. 얘를 수정한다고 얘가 같이 수정되지 않고요. 필터라든지 정렬, 속성의 순서와 너비가 이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얘랑 연동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는 페이지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거랑 여기서 보이는 거. 이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속성 값도 같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연동이 아니라 그냥 그 원본 페이지를 수정하는 거다라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요 정도만 아셔도 제 플래너 쓰는데 한 8, 90% 정도는 이제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알려드렸던 페이지, 블럭, 속성,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보기, 이런 것들을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플래너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 게시글에 이제 이거 넣어놨고, 여러분 아마 쿠폰 적용해가지고 상품 링크까지 열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품 링크를 열면 요게 나옵니다. 요게. 그리고 이거가 지금 안 나오죠. 얘가 안 나와가지고 얘를 클릭해서 복제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자, 공유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직 제작 중은 이제 지워버릴게요. 요거 9to6 플래너, 이게 이제 보이실 거고,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복제 버튼이 있습니다. 복제 버튼 클릭하시면 내 노션에 이제 복제가 됩니다. 저도 한번 복제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붙여넣기 해가지고 되나요? 다행이네요. 이제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되네요. 여기서 요거 복제 버튼 클릭하면 빙글빙글 돌면서 내 노션에 복제가 됩니다. 하나님도 성공하셨고요. 자, 이제 빙글빙글 도는 거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거도 복제 다 됐고요. 9to6 플래너, 이제 대망의 9to6 플래너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저의 그 템플릿 스타일입니다. 네, 디자인 요소가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미니멀하게 딱 기능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꾸미시고 싶으신 분은 꾸미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똥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냥 미니멀하게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같이 한번 써봅시다.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동을 거진 다 끊어놨기 때문에 이제 개별로 쓰시면 돼요. 라이프 플래너는 라이프 플래너, 먼슬리는 먼슬리, 위클리는 위클리, 데일리는 데일리, 그리고 원싱은 원싱.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쓰시면 되고, 필요한 위치로 옮기실 때는 새로운 페이지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요거 있죠. 오늘 새로운 위치로 옮긴다고 할 때는 이 블록,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핸들이 있거든요. 얘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 옮겨집니다. 지금 옮기지는 마시고 잡아다가 이렇게 옮기면 옮겨집니다. 이런 것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위치를 좋을 대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션은 컨트롤 Z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실행 취소 기능이 있어요. 여기는 없었나? 실행 취소 기능. 만약에 이거 잘못해서 내가 지웠다 하시면 컨트롤 Z에서 복구하시면 되고, 휴지통에도 남아있고, 여기 보시면 버전 기록이라고 있어요. 버전 기록. 여기 안에도 수정한 이력들이 남아있으니까 복원이 필요하신 분은 복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계획 세워놨는데 날리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부터 알려드리고 시작을 합니다.